부동산 그리고 주식, 금과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과 부동산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부동산은 이제 실제 사람들이 좀 거주하는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그 투자 규모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좀 가장 투자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황금성의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 순으로 좀 속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매도 즉시 현금화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D+3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자 사이드인 경우에는 이제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황금성 측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먼저 비트코인을 이제 물리적 특성을 부동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으로 좀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은 그에 반해서 뭐 부동성, 영속성, 뭐 부중성, 개별성, 인접성 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서 하드웨어적 특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거래 지역적 특성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뭐 이런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고, 또는 OTC라고 이제 장외 거래에서도 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좀 부동성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 협소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가치 평가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감정 평가 3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그 비교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치 평가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업사이드 그리고 이런 아래쪽에 대한 딱 그런 레인지가 정해집니다. 뭐 그렇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기법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메트칼프 법칙, 그리고 화폐 수량설, 원가 접근법 등 다양하게 좀 나타내서 이제 시도는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 조금 특징 중 하나입니다. 뭐 사이클도 이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죠, 한센이 이제 주장한 한센 주기로 주로 한 17년에서 18년 주기로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년 주기, 반감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4년 주기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거래 용이성 측면에서도 이제 뭐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거래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용이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쪽이랑 비교를 해봤다면은 주식과의 비교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비교점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아마 주식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으로 주식 하셨던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식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뭐 PER, PBR 이런 게 있는데 그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지 않나.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비교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은 사실 정상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워낙 다양한 기법들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은 좀 불편하다, 좀 이건 비판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 주식 거래가 MTS, HTS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폰이나 이제 데스크탑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유사합니다. 이제 프로세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세스 속에서 얘는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얘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플랫폼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주식은 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라는 점이 특성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투자 프로세스는 이렇게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의 상장 형태도 이제 주식은 이제 IPO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IEO, 이제 Initial Exchange Offering 또는 ICO라고 합니다.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서 사실 유사한 형태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더 유사한 형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초 등장을 보면은 주식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1600년에 동인도 회사가 이제 첫 주식 회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400년 이상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고, 그로부터 지금 한 17년, 16년밖에 좀 되지 않은 좀 짧은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등장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1600년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가 출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런던 거래소가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주식 거래소인데요. 이게 1801년도에 나왔습니다. 뭐 이후 거래소가 등장한 이후에는 다양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좀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전문 금융기관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1869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ETF인데요. ETF는 1993년 뱅가드 ETF가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1600년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중적 투자 상품까지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좀 거슬러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디지털 금융을 대표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2008년에 처음 나왔고요. 이제 이런 거래소가 처음 나왔던 것은 2012년 코인베이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 동장 이후 이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이런 전문 금융 기관들이 나왔는데 2013년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대중적 투자 상품 이제 미국의 현물 ETF인데 2024년 1월에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왔고 2024년 1월까지 한 16년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그 주식 시장의 400년을 이렇게 확 압축적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속화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워낙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다양하게 좀 속도를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법정 제도와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금융기관이 진출했지만은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자산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좀 그 속도는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시간에 대한 뭐 제약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하고 있고 주식은 이제 그런 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상한 하한도 비트코인 시장은 없고 주식 시장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있다. 그리고 이제 중개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없고 그만큼 이제 수수료도 좀 절감이 된다. 그에 반해서 주식은 이제 신뢰기관, 은행 또는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투명성 측면에서도 이제 모든 사용자가 거래 기록이 확인 가능하다라는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제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은행원 또는 본인만 이제 좀 그 접근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검열 방지 측면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특정 하나의 주체가 삭제를 불가하지만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은행원 또는 검열기관들 이렇게 해서 좀 삭제는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고 뭐 잘 아시듯이 이제 운용 주체는 비트코인 시장은 탈중앙화, 주식 시장은 좀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게 주식 시장의 역사는 400년인데 야마화폐 시장의 역사는 고작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속도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부작용 같은 거는 딱히 없을까요, 대표님?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던 게 보면은요, 이제 기존의 그런 금융 시스템에 반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이제 철학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다시 또 중앙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약간 그런 그 웹3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기존의 철학과 맞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좀 비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의 입장으로 좀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과 수요가 결국에는 이제 가격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 중앙화되고 이제 그런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철학과는 좀 위배가 되지만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옵사이드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좋다라는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교점을 찾아볼 게 금과의 비교입니다. 사실 금값이 최근에 자상 최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금 투자에도 많은 분들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금과 비트코인을 또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또 방향성들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주실까요? 네, 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한 관심들도 많이 있고 뭐 혹자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뛰어넘을 시가총액 것이다. 네, 그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심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요. 이제 뭐 이런 걸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희소성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향후 한 20년 내에 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라는 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망인데 이거는 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채굴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수십 년 뒤에 고갈이 예상되고는 있지만은 그거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 다 희소하다라는 것은 좀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변성 측면에서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록, 위변조, 해킹이 좀 불가하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형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내구성 측면, 불변성 측면에서는 뭐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과 뭐 금의 차이는 또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좀 하드웨어적 측면이 있습니다. 가분성 측면도 뭐 유사합니다.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금화, 골드바 이런 것들로 좀 가공이 가능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억 분의 1개 비트코인이 1사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인데 1사토시가 뭐 1.5원 정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분성 측면도 좀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 측면에서는 이제 금은 이제 현물이기 때문에 실제 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관 비용은 좀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디지털 지갑,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보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뭐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체 가능성 측면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국엔 희소하고 대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가치라는 것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왔던 자산이기 때문에 뭐 대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16년, 17년밖에 되지 않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제 뭐 아직까지 대체 가능할 만한 뭐 자산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점점 더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어서 비트코인보다 더욱 더 나은 뭐 화폐 또는 뭐 자산이 나온다면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좀 모호하다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결제 수단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은 뭐 이제 금본위제 이럴 때 이제 뭐 결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지만은 워낙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종이화폐, 카드를 쓰는 이유도 금보다는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용이하지 않은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온라인에서 어디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하다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및 운반 비용 측면입니다. 뭐 여전히 위에서 있는 것과 유사한데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좀 온라인으로도 보관 가능하고 운반도 뭐 온라인에선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에 좀 낫다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뭐 다양한 자산인데요. 이러한 것들 좀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좀 공부를 위해서 가치를 어떻게 좀 창출하는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과의 비교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좀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금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까요, 비트코인이? 저는 뭐 가능하다에 조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금보다 시총이 한 10분의 1 정도 맞아요.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따라가려면 멀었지만은 이렇게 점점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면은 한 번쯤은 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